머리가 아플 때 두통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살면서 한 번씩은 아마 머리 심하게 아파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머리라는 게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뇌가 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도 머리가 아파서 MRI 찍어보고 왔어요. 깜짝 놀라서 이러고 왔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아휴 돈 낭비했네. 차라리 그 돈으로 보약이나 하나 먹으면 더 좋을걸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좀 구별하고 이게 진짜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위급한 증상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요령, 또 어떤 것 때문에 머리에서 두통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좀 원인을 구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앞머리, 코 주변으로 아프다면 충농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쪽 눈만 빠질 듯이 아프다 그러면 군발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고요. 뒷목만 좀 아프다 그러면 경추에서 오는 거거나 혹은 근육 긴장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앞머리만 아프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근육 긴장성 두통일 경우들이 많고, 한쪽만 아프다 그러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쪽 골만 아프다 그럼 턱관절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은 이제 긴장성 두통이고요. 다음에 후두신경통이나 군발성 두통, 뇌종양처럼 신경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에 편두통이나 고혈압성 두통, 뇌졸중 같이 혈관의 문제인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에 경추 명관절에 척추나 관절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뇌수막염 같이 염증성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 감별 포인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흔한 거는 두통에서 가장 흔한 건 긴장성 두통이에요. 한 70% 이상이 긴장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문제의 가능성이 많은데요. 긴장성 두통은 근육이 긴장이 돼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에요. 목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자세들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다 고개를 좀 이렇게 수그리고 있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어떤 근육이 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들이 좀 특별한 패턴들이 생기게 됩니다. 승모근이 긴장이 되면은 얼굴 옆쪽으로 좀 머리 옆쪽으로 아프다든지, 아니면 눈 주변이 아플 수도 있고, 앞머리가 아픈 경우들도 있고, 머리 꼭대기가 아픈 경우들도 있고, 띠를 뚫듯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특징들이 어떤 근육이 긴장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런 지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 근육만 좀 풀어주고 나면 두통도 좀 쉽게 가라앉는 편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후두신경통인데요. 긴장성 두통의 특별한 한 가지 이제 형태인데, 이 뒷머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걸 후두신경이라 그러는데, 가운데로 대후두신경, 바깥쪽으로 소후두신경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이 목 뒤에 이 신경들이 목 뒤에 있는 근육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근육이 과긴장이 될 때 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찌릿하게 하면서 뭐 아프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찌릿찌릿하니까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이 머리 속의 문제로 오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를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보면 찌릿찌릿하고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걸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이 긴장성 두통이나 후두신경통은 고개를 숙일 때 뒷목 근육이 훨씬 더 많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은 쏟아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더 아픈 특징을 보이게 되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적겨주면은 통증이 좀 줄어드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편두통인데요. 이제 진료 현장에 저 편두통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한쪽이 아프면 다 편두통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두통이라는 거는 상당히 아주 독특한 임상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이 편자라는 것 때문에 한쪽만 아프면 다 편두통인 줄 아는데 대부분 긴장성 두통입니다. 편두통의 두통의 특징은 마치 새가 부리로 머리 옆을 콕콕 쪼듯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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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식으로 아픈 특징들을 보이는데요. 편두통은 어떤 이유 때문에 뇌의 기저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뇌 전체로 번지게 되고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신경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자극을 계속 일으키면서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두근 뛸 때마다 옆에 있는 신경을 욱신 이렇게 이제 건드리게 되죠. 편두통은 전구기부터 통증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 4시간에서 길게는 한 3일 정도까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는데, 통증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약간 기분 변화가 먼저 시작이 돼요. 약간 뭔가 좀 하품이 난다든지 뭔가 좀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가 땡긴다든지 이러고 나서 전조 증상인데 전조 증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빛번짐이에요. 시야에서 어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요. 얼굴 주변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이런 느낌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느껴지는데 통증 양상은 약간 욱신 이렇게 박동성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이게 되고요. 약간 미식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걸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고 감각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좀 초조해지고요. 그래서 빛에 예민해진다든지 소리에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통증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탄력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지쳐서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거쳐가는 게 한 4시간에서 다음에 한 3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군발성 두통은 딱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편두통의 한 가지 특별한 형태인데 눈 한쪽이 이렇게 빨갛게 부으면서 눈꺼풀이 좀 처지고 눈 주변만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군발성 두통은 진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다른 질환들을 배제를 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요 밑에 있는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5번 이상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기준은 한쪽 눈 혹은 눈 위 관자놀이 부분이 15분에서 한 3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 아주 심한 양상의 두통을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두통과 함께 이런 양상이 이제 동반을 할 때 하나는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눈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거나 혹은 동공이 수축이 되거나 눈꺼풀이 좀 처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고요. 혹은 안절부절 못하고 약간 초조한 느낌들이 통증과 함께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발작성 통증이 이틀에 한 번 내지 하루에 8번 정도로 상당히 빈도 높게 나타나는데 군발성 두통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이 통증기가 와요. 그럼 며칠 정도 가기도 하고 혹은 몇 달을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몇 번씩 아픈 게 계속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또 괜찮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잘 지내다가 또 그렇게 통증기가 찾아오고 이렇습니다. 통증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두통을 앓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경추에서 오는 통증인데요. 상부경추 뒤에 명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이 되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명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상부경추의 명관절은 이 뒤통수 쪽으로, 뒷머리 쪽으로 통증들을 잘 일으켜요. 통증 양상 자체는 약간 은근한 양상의 통증들을 나타내고요. 이 명관절은 고개를 숙이게 되면 벌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오히려 줄어요. 아까 긴장성 두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고개를 뒤로 젖힐 때 명관절이 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고개를 뒤로 젖히면 뒷머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두통이 조금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교정을 하거나 침치료를 받으면 쉽게 좋아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심각한 질환인데요. 이 경우들을 좀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한의학에서 이제 각궁반장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등을 활처럼 젖히는 이런 증상인데 뇌수막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자세입니다. 뇌수막염이라는 거는 뇌하고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이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뇌 쪽으로 이제 염증이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두통이 상당히 극심해요. 극심하면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38도 이상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뇌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미식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약간 이렇게 졸리거나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좀 심할 때는 아이들이 간질발작을 같이 동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런 발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뇌수막염이 의심이 될 때 열이 나면서 두통이 심하게 그래서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 그때 뇌수막염인지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브루진스키 사인이라고 하는데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줘요. 그러면은 뇌의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싹 구부리는 그런 동작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커니그 사인이라고 하는데 허벅지를 이렇게 쭉 들어 올려주는데 무릎을 완전히 피지를 못해요. 무릎을 피면 뇌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벅지를 들어 올리면 무릎을 자꾸 구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발진이 일어났을 때 뇌수막염으로 인한 발진은 약간 출혈 양상의 발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컵으로 눌러봐도 발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발진은 컵으로 눌러주면은 누른 자리에서 혈액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데
뇌수막염에서는 눌러도 발진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특징들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항생제 처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두면은 뇌에 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뇌종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혹시 내 머릿속에 뭔가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뇌종양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세포의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요. 양성종양들도 상당히 많고 악성종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의 특징은 뇌종양의 증상의 특징은 뇌의 어느 부위에 종양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뇌가 부위마다 담당하는 기능들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전두엽 쪽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이 성격이 좀 바뀌어요. 예전엔 잘 참던 사람이 참지를 못한다든지 약간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운동부나 감각부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은 팔다리가 저리거나 어떤 팔다리가 마비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언어부에 생기게 되면은 말이 좀 버벅거린다든지 생각은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시신경 밑으로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이제 복시나 아니면 시야의 일부가 이제 결손이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손해 쪽에 생기게 되면은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자꾸 이제 비틀거리거나 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종양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수개월 사이에 점점 이렇게 약간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종양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종양이 덩어리잖아요. 뇌 안에 덩어리가 점점 자라게 되면 뇌의 압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해서 두 개의 뇌압에 상승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머리의 압력이 높아질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식거림, 구토, 어지러움증이에요. 그래서 두통과 함께 이런 양상들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성인이 돼서 어릴 때는 경련, 간질을 한 적이 없는데 다 크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간질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뇌 안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혈압성 뇌병변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면은 뭐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혈압은요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두통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고혈압성 뇌병증은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을 동반할 수 있고 하나 응급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아져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혈압을 재봤더니 180에 120 이상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다. 원래 우리 뇌는 혈액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이 필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혈액을 이제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혈압이 낮으면 혈압을 높여서 뇌 쪽에 혈액 공급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은 뇌의 혈관을 줄여서 혈류량을 좀 조절을 하게 됩니다. 혈압이 낮을 때는 혈관을 늘려서 혈액량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요. 근데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 혈관의 조절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혈압이 높아졌는데 그런 혈류량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혈액이 뇌 안으로 서서히 새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후두엽 쪽에 많이 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야의 장애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약간 응급입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뇌 안에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똑같이 뇌의 압력이 상승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토하거나 어지럽거나 미식거리거나 혹은 몸에 약간 의식장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머리가 아플 때 혹시 이거 중풍은 아닐까? 라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찌릿하는 통증을 느끼는 것은 후두신경통이나 긴장성 두통인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중풍은요, 신경학적 증상들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고요. 뇌졸중이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이 1대 뇌경색이 4 정도로 뇌경색이 월등히 많아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은 혈압약을 많이 쓰고 있어도 혈압을 많이 낮춰놓기 때문에 이제는 잘 터지지는 않는데 너무 잘 막힙니다. 그래서 막히는 경우에는 증상이 한 수일 내에 서서히 이렇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전조를 느끼면서 며칠 사이에 점점 뭔가 어눌해지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병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덜 급하죠. 근데 뇌출혈인 경우에는 딱 터지자마자 도끼로 머리를 꽝 때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점점 의식을 잃고 마비가 오고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은
두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식거리고 어지러움증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든지 팔다리를 놀리기가 어려워진다든지 몸의 일부가 작동을 잘 안 한다든지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뭐 응급실을 가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내가 점점 뭔가 이상한데 말이 안 나오는데 하면은 빨리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셔서 빨리 병원으로 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두통의 특징들에 대해서 도표로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혈관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되죠. 반대로 이제 퇴행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서 몇 년 사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각 두통별로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임상에서 흔하게 보는 거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했죠. 1년 내내 아픕니다. 이분들이 임상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는 날마다 판피린을 하나씩 먹기를 한 10년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요. 편두통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아팠다 괜찮았다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공발성 두통은 통증기와 안해기가 한 6개월 정도 괜찮다가 또 몇 달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양상의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두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임상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주로는 이제 10종 두통으로 나누게 돼요. 한의학적인 변증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게 침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은 꽤 오래된 고질적인 두통들도 상당히 쉽게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머리가 아프다. 어디를 가면 될까요?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대부분은 치료를 해드리는데 어깨동무에 오시면 안 되는 질환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사진을 찍어야 돼? 말아야 돼?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알려드릴 텐데요. 몇 달 동안 점점 두통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는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이 될 때요. 말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시야가 곡지가 생긴다든지 청력이 갑작스럽게 좀 달라진다든지 팔다리 어딘가가 저리거나 마비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되고요. 두통과 함께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두개뇌압 상승 증후군이 같이 동반이 될 때 물론 편두통에서도 나타나는데 최초로 내가 편두통을 진단을 받고 나면은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또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최초로 내가 경험을 했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다 커서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계속 간질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꼭 반드시 사진을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이게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끼라 그랬는데 도끼로 찍어내리듯이 급작스러운 두통,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두통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뭔가 지금 어눌해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서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해야 돼요. 두통과 함께 38도 이상 고열을 동반한다.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통과 함께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180, 120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두통과 함께 이제 어딘가가 마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의식이 약간씩 이제 저하가 된다. 이러면은요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응급실로 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건강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